제주의 겨울철 대표 횟감하면 바로 방어인데요. 그런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주의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손님들에게 판매한 방어는 18,0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수사복을 입은 자치경찰들이 횟집 주방에 있는 수조를 들여다봅니다. 이게 일본산 방어 맞죠? 네. 정확히 언제부터 바르셨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보는 메뉴판에는 제주도 청정 해안에서 잡아올린 방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일본산 2,900kg을 제주산 횟감으로 속여 팔았는데 메뉴판을 못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풍량주의보가 발효되면은 제주도 안에 있는 방어가 좀 씨가 마르거든요. 그거 그냥 계속 써왔던 메뉴판이고. 이렇게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식당은 모두 7곳. 3년 동안 4.6톤을 팔았는데 18,400인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1월 지진으로 방어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일부 식당들이 일본산을 들여왔고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인기 있는 횟감이다 보니까 그 물량이 적어요.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국내산 양식이 모자랐고 그래서 일본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업체 5곳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합동 단속반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자회사 직원들 몇몇이 근무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관광공사 소속인 지배인이 예약이 꽉 찬 상황에도 지인들에게 무료 골프를 치게 해주고 관광공사 직원들도 수시로 돈을 내지 않고 골프를 쳤다는 직원들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제주의 한 골프장. 남성 4명이 골프를 치고 있고 카트도 보입니다. 골프장 직원들이 지배인의 골프 예약 강요를 증명하기 위해 몰래 촬영한 영상입니다. 캐디는 정해진 번호의 카트를 쓰는데 화면에 나오는 번호의 캐디는 당일 예약 일정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실시간 캐디의 위치를 확인하는 직원 전용 앱에는 해당 캐디의 이름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지배인이 지인들을 데려와 무료 라운딩을 할 때 이렇게 예약에 없는 캐디를 불러서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접 프론트에 들어가셔서 로커 번호를 미리 뺏어 오십니다.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환복 후에 바로 나갑니다. 특히 이렇게 지배인이 데려오는 손님은 한 달 평균 20명이 넘었는데 모두 사전 예약 없이 막무가내로 골프를 쳤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첫 티업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나가든가 아니면 마지막 티업 시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 나가든가 무료로 나가는 거고 저희 명단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골프장 직원들은 지배인 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공사 직원들도 근무 시간에 무료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합니다. 관행이에요. 공사 직원들도 그냥 근무 시간에 아무 때나 계속 쳤거든요. 골프장 지배인은 자신이 골프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캐디를 데려간 것뿐이고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을 데려오면 관광공사 직원들이 같이 나간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코스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객 입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한편 골프장을 소유하고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총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선거구 전략공천 후유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가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의한 제주시 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양당은 도내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와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의 진보당 후보가 함께 승리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선거입니다. 그것만이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김승욱,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의 3자 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주 MBC는 오는 12일 밤 11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도내 언론 4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시 을 후보 TV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국민의힘 제주시 갑 선거구 전략 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허용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과 아무런 소통을 못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천으로 서귀포시의 국민의힘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다며 자신이 민주당 위성권 후보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가 허용진만큼 경쟁력이 있는 보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출마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시 갑 공천에서 컷오프된 장동훈 예비후보도 경선을 통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김왕국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부 인사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안타깝지만 이미 마련한 플랜 B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선거 준비 체제로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제76주년 제주 4.3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에는 추념식을 알리는 홍보탑이 세워지는 등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주 출신 교민들이 많이 사는 일본 오사카의 학생들이 4.3을 배우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난 제주 4.3 평화공원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동백꽃이 새겨진 가방을 손에 든 앳된 학생들은 일본 오사카 건국중학교 2학년 22명.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재단 앞에 섰습니다. 헌화는 조부모의 고향이 제주인 학생이 인솔 교사와 대표로 나섰습니다. 두 손 모아 분향을 하고 고개 숙여 희생자 영령을 위로합니다. 난생 처음 들어선 위패 봉안실에서는 벽을 가득 채운 희생자 이름 앞에서 듣는 4.3의 역사가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무라 북촌리에서가 단 이틀 동안에 400명이 죽은 거예요. 오사카 건국학교는 제주에서 4.3의 광풍이 시작된 1947년에 세워졌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출신의 고 조규훈 선생이 초대 이사장을 맡은 민족학교로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민 자녀뿐 아니라 일본인, 한국 유학생 등 450여 명이 재학하며 한국 사회와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책에서만 보던 역사의 현장을 마주한 학생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歴史とかを伝えようっていうこのホールとかもっていうのが伝えようとすることを僕らは来たからそれは次に伝え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ここに来てそう思いました。 쉽지 않은 한국어 설명에도 이름만 적힌 묘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깨닫습니다. 時々単語とか聞こえるんですけど、とりあえずたくさんの人が亡くなったってことがすごい分かるってことと、名前がずらーって書いてるのがすごい心にきます。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모르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더 많은 이 제 4.3을 배우면서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5년 만에 제주로 수학여행을 재개한 오사카 건국학교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자신의 뿌리를 체험한 뒤 돌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자 2명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했습니다. 후보자는 제주 출신 4.3 전문가와 서울 출신 역사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자들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임 이사장을 결정하는데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제주 평균 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은 9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아 지난 2019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은 제주시 23.1도를 비롯해 전 지역이 20도를 넘는 이상 기온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삼나무 벌목이 오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대천에서 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삼나무의 벌목 작업을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에 벌목이 진행되는 비자림로 3구간은 환경영향 저감 대책 수립으로 도로 폭이 22m에서 16.5m로 좁아지면서 벌목을 해야 하는 삼나무 수도 410그루로 42%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워케이션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외 기업의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인프라 조성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3대 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민간 주도형 프로그램 공모와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민간 워케이션 지원으로 16개 기업에서 9,700여 명이 제주 워케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면 1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주행 거리를 줄이면 1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183명으로 선착순이며 제주시는 물론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 719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공유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신고방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업체 직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신고방을 운영합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